통합과학 21번째 차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예시로 자유낙하 운동을 얘기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 조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란 어떤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자, 그럼 어떤 물체가 있고요. 자,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요. 그럼 이 물체가 떨어질 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 자, 무엇이 작용해요? 네,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리고 공기저항은 무시합니다.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크기,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하죠. 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질량이 서로 다르더라도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질량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유낙하 운동을 시켰을 때 바닥에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지 선생님이 시간 순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이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질량이 1kg이고요. 다른 하나는 질량이 10kg입니다. 자, 먼저 자유낙하 운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0초일 때의 두 물체의 속력은 당연히 0m/s겠죠. 아직 운동을 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작용하는 힘이 뭐겠어요? 중력이겠죠. 그럼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중력의 크기라고 하면은 지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중력의 크기, 무게라고 했었죠. W는 어떻게 구했었죠? mg다 라고 해서 중력의 크기,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중력 가속도가 몇이었어요? 9.8m/s였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물체 같은 경우는 질량이 1kg이에요. 그럼 질량 m 1kg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중력 가속도 9.8 곱하면 되죠. 그리고 단위는 뭘 써요? 네, 뉴턴을 씁니다. 힘의 단위.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뉴턴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10kg짜리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생각해 볼게요. 자, 질량이 10kg이에요.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10 곱하기 9.8 하면 되죠? 네. 그러면 98.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어때요? 달라요.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속도는 9.8m/s로 같게 되고요. 떨어지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1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량이 크면요, 동시에 관성이라는 것도 커집니다. 이 관성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그럼 관성이 크면 클수록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kg짜리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많은 힘이 들까요? 아니면은 100kg짜리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많은 힘이 들까요? 당연히 100kg짜리 물체를 같은 거리를 같은 속력으로 이동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물체는요, 질량이 커요. 그런데 그만큼 관성도 커져요. 그래서 같은 속도로 떨어뜨리는데 더 많은 중력의 크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질량에 관계없이 두 물체는 똑같이 9.8m/s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1초가 지났을 때의 두 물체의 위치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네, 중력의 크기는 똑같이 작용을 하겠죠. 떨어짐에 따라서 중력이 더 크거나 작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중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그럼 이 물체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9.8 뉴턴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물체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98 뉴턴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질 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네, 똑같이 9.8 m/s로 일정하다. 자, 가속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원래는 9.8 m/s 제곱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9.8 m/s가 증가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물체가 떨어질 때 2초가 됐어요. 1초가 더 지났어요. 그럼 두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네, 여기다 9.8 m/s 더하면 19.6 m/s의 속도를 똑같이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마찬가지로 9.8 뉴턴이고요. 여기도 98 뉴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어때요? 가속도도 어때요? 네, 똑같이 9.8 m/s 계속 일정하게 작용을 합니다. 1초에 9.8 m/s씩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3초가 지났을 때 3초가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속도는 여기다가 9.8 더하면 9.4 m/s라고 할 수 있겠죠.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도 같은 방식으로 두 물체가 계속 떨어지다 보면 결국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 시켰을 때 그 결과는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는 질량에 관계없이 뭐가 똑같았죠? 네.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이었다. 중력 가속도가 두 물체에 똑같이 9.8 m/s 제곱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깃털과 쇠구슬을 동시에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 둘이 동시에 바닥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런데 우리 실제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쇠구슬이랑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같은 높이에서. 그러면은 누가 먼저 떨어져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 크기로 뭐 나타내 볼게요. 얘가 질량이 더 큰 물체예요. 자, 둘 다 중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양이 같다고 한다면 질량이 작은 물체일수록 공기 저항은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 공기 저항이라고 하면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물체는 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이 질량이 작은 물체보다는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무거운 물체가 먼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1초, 2초, 자, 3초, 5, 0. 자, 떨어지고 1초가 됐을 때 속력이 몇이었죠? 9.8이었죠? 이게 9.8. 자, 2초가 되었을 때는 9.8이 증가해서 19.6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3초가 되었을 때는 다시 9.8이 증가해서 29.4가 되었어요.
자, 이 시간 속력 그래프를 쭉 이어주면 자,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나오죠. 자,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무슨 그래프랑 똑같아요?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랑 똑같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해요. 근데 그 증가하는 폭이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이 증가하는 속도의 크기가 어때요? 9.8m/s. 네,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일정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런데 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크기가 얼마였어요? 9.8m/s. 네, 가속도로 표현을 하면 제곱이죠? 제곱이죠? 자, 이게 뭐라고? 네, 중력 가속도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은 당연히 종이 쳤네요. 이것만 얘기하면 끝나는데. 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1초라는 시간 간격 안에서도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끔 이 간격이 왜 늘어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